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한국에 계신 애호가 분들에게는 조금은 낯선 브랜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메이드 인 저먼, 브랜드는 한하트, 모델은 4172S입니다. 밀리터리 워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브랜드일지도 모르겠지만 리뷰에 처음 등장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가볍게 살펴볼게요. 한하트라는 워치메이커가 건물을 구입하고 시계 가게를 열겠다 선언합니다. 이때가 1882년입니다. 한하트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육상대회에 참가했는데 스톱워치가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과 같이 저렴하고 정확한 전자식 스톱워치가 존재하지 않을 시대입니다. 이 스톱워치들을 스위스에서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해오는데 정확하지도 않아. 그래서 자기가 만듭니다. 이때가 1923년입니다. 1938년 한하트 최초의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하고 그 이후 만들어진 크로노그래프들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파일럿과 장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1953년 전설적인 크로노그래프 4172S가 세상에 나오게 되고 독일군의 손목을 책임지게 됩니다. 스톱워치를 가장 잘 만들던 회사였기 때문에 스톱워치와 손목시계가 결합된 크로노그래프의 탄생은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전설적인 크로노그래프 4172S가 복각됩니다. 시계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1850달러입니다. 저는 이미 이 시계를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이 가격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계 애호가에게는 거대한 벽이 하나 있어요. 관세. 시계에 대한 관세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실물을 보지 못한 채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시계를 수백만 원이나 주고 구입하는 건 일종의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아쉽게도 한국의 시계 시장은 미국, 홍콩, 일본과는 다르게 시계 다양성이 인정받는 곳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시계 관세는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다른 국가의 시계 관세율도 이렇게 무거운가요? 그리고 달러당 1,400원에 육박하는 현재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환율은 슬기로운 시계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파일럿 워치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전투기 조종사 혹은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을 위한 시계입니다. 편한 조작이 가능한 거대한 크라운,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야광, 가독성이 좋은 블랙매트 다이얼 위에 아라빅 인덱스, 시간을 계측할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 브레이슬릿이 아닌 스트랩. 보통의 파일럿 워치들은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대 시계 브랜드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IWC의 마크, 브라이틀링의 네비타이머, 론진의 스피릿, 해밀턴의 W10, 한국에서 조금 마이너한 브랜드 중에서는 베렌로스, 라코, 스토바, 포티스 같은 브랜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파일럿 워치가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도 실전의 군용 헤리티지를 가진 시계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밀리터리 헤리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 혹은 시계 브랜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거나 참전 국가의 시계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 파네라이의 라디오미르, 미국의 엘진, 월삼, 브로바의 A11, 미국 선박을 위한 해밀턴과 엘진의 캔틴 와치, 스위스의 오메가, 론진, 예거의 RAF, 영국의 ATP, 여러 국가의 더티 더즌, 독일의 비유렌, 일본의 세이코사의 텐소쿠, 그리고 독일의 플리거, 투티마와 한하트의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현대 시계에서는 보기 힘든 코인 베젤입니다. 빨간색 표시가 있는 시그니처 코인 베젤이 장착되었으며 두 개의 푸셔를 가진 크로노그래프입니다. 베젤은 클릭 없이 양방향으로 회전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텐션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렴한 시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가벼운 느낌은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베젤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인 베젤 안쪽으로 무반사 코팅이 입혀져 있는 깨끗한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의 밀키링은 다이얼 바깥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독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밀키링의 안쪽에는 아주 작은 챕터링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트한 블랙 다이얼이 보입니다. 밀리터리 워치는 보통 검정색 매트 다이얼을 갖고 있고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매트 다이얼의 질감과 색감도 천차만별인데요. 유색 다이얼과 다르게 블랙 매트 다이얼의 퀄리티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글로시함이 너무 많이 묻어나면 자칫 가벼워 보이고 매트함이 강해지면 건조해 보입니다. 질감 역시 적절하게 컨트롤해야 하는데요. 아무런 기교를 넣지 않으면 심심해지고 강한 텍스처를 집어넣으면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것의 퀄리티와 색감 그리고 질감은 굉장히 밸런스를 잘 잡은 편입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지만 시계에 조금 오래 발을 담그신 애호가 분이라면 분명 좋아할 만한 매트 다이얼입니다. 이렇게 다이얼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 촉촉함과 매트함의 사이, 거침과 부드러움의 중간을 잘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트한 블랙 다이얼 위에는 다이얼 색상과 대비되는 주사기 모양의 핸즈가 보입니다. 저는 초기에 이런 질감의 핸즈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대표적으로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핸즈가 이런 재질이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화이트 질감의 플라스틱 핸즈는 오히려 저가 시계일수록 보기 어렵습니다. 핸즈 가운데에는 베이지 색상의 야광이 채워져 있는데 과거의 시계를 복각하는 경우에 이 야광이나 인덱스의 색감을 인공적으로 누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튜더의 레인저가 그랬는데요. 그것과 대비해서 깔끔한 화이트 인덱스와 과하지 않은 베이직 색감의 야광은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복각이라 할지라도 현대의 시계는 현대의 감성에 맞게 리뉴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계에 입혀진 감성을 현대의 시계가 억지로 구현하고자 하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덱스는 핸즈와 동일한 화이트 색상의 아라빅 인덱스입니다. 화이트 인덱스 위에 화이트 야광이 발려져 있는데 동글동글한 인덱스의 디자인과 적절한 사이즈가 시계의 밸런스를 잘 잡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크리스토퍼 와드의 샌더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샌더스트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인덱스의 작은 사이즈와 밀리터리 워치답지 않은 폰트 디자인이었어요. 39mm의 사이즈, 13.3mm의 두께, 46mm의 러그 투 러그, 20mm의 러그, 88g, 사이즈는 42mm와 39mm가 있습니다만 오리지널 417ES의 사이즈가 39mm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39mm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하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리하게 42mm를 선출시하였고 39mm인 이것을 후출시하였어요. 13.3mm의 두께 중에서 2mm 정도가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의 두께이기 때문에 실제 두께는 11.5m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러그 투 러그가 굉장히 짧은 편이고 미드 케이스의 디자인이 밀리터리 워치 특유의 단순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계를 옆에서 보게 되거나 손목 위에 올려보면 생각보다는 똔똔하게 느껴집니다. 오토매틱이 아닌 핸드 와인딩으로 무브먼트를 선택하면서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두께라고 생각합니다. 무브먼트는 셀리타 SW510M 핸드 와인딩 5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고 4Hz의 진동수와 16,000A의 항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셀리타 무브먼트는 대표적인 범용 무브먼트입니다. 지난 태그호이어 GMT의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하우스 무브먼트, 범용 무브먼트는 시계를 구입하는 데 있어 별다른 결정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가진 시계 브랜드를 조사하면서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시계 브랜드를 조사하면서 이 생각은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16세기 이후 시계의 메커니즘이 발명되고 브레게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개발, 까르띠에, 파텍 필립, 브레게가 최초의 손목시계 타이틀을 노리고 있을 때 쿼츠 파동을 거쳐 다시 기계식 시계에 부활해서 현재까지 무브먼트의 근본적인 시스템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종종 하이엔드 브랜드 혹은 그것에 근접하는 몇몇의 독립시계 브랜드들은 기상천외한 방식의 무브먼트를 선보이곤 하지만 그것들은 논외의 영역이고 범용 무브먼트는 최선의 비용으로 최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무브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계 산업은 애초에 각 분야별로 분업화되어 발달되어 왔고 지금도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파텍 필립, 롤렉스, 세이코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것을 자체 제작하는 워치 매니팩처는 정말 드물어요. 물론 사치품의 영역에 들어가 버린 기계식 시계 시장에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중합니다만 현재에 와서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애매모호해졌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선택하면 돼요.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한 시계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것인가, 인하우스 무브먼트 타이틀을 위해서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더 지불할 것인가. 가죽에 대한 식견이 전무한 저조차도 가죽 스트랩 그리고 분트 스트랩은 꽤 훌륭한 퀄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트 스트랩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군의 밀리터리 헤리티지를 이 정도의 브랜드가 이 정도의 퀄리티에 이 정도의 가격대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해자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세와 환율을 생각해 본다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네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